상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반대하는 한 명의 아빠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나 그림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더 간단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도초등학교 운영 방식에, 공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자 BTL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스마트폰 살 때 24개월 약정 거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한 번에 갤럭시를 사고 싶은데 돈을 못 내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4개월 동안 할부금을 갚아가는 거죠. 일단은 저희 이제 교육 자치단체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BTL이라는 이런 사업 방식을 사용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학교를 바꾸겠다라고 발주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주식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고, 이 회사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사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공사 입찰을 한 이 회사한테 공사를 맡기고, 그럼 그거가 시행사가 되는데, 그 시행사가 이 시공사, 공사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번에도 그 상도초랑 은천초 BTL 사업에 들어온 게 대경건설 컨소시엄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경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승낙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진행되는 요 시점이 2007년 초였는데, 2007년 말에 중국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시점에 계약 가격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났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뭐 재료값이 2배, 3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컨소시엄 측에서 재료값이 상승했으니까 공사를 재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발주처와 금융회사랑 그 계약 조건을 검토해 수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 상도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컨소시엄이니까 회사들의 연합체 아닙니까? 연합체 중에서 한 회사, 상도초를 맡고 있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는 관계로 이제 시행사 측이 얘기했겠죠. 발주처랑 시행사 측이 같이 얘기를 했겠습니다. 이렇게 부도가 났다. 니네들이 메인 회사니까 책임을 지고 해라. 그래서 대경건설이 지금 상도초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8, 2009, 2010, 2011년까지 거의 4년 가까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시행사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제 BTL 사업을 하는 거니까 빨리 건물을 짓고 이 회사에서 리스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제 이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이 끝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상도초등학교 자체가 일단은 좀 이제 환경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건설하기 힘드니까 상도초 공사기간을 초과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체 보상금을 내라. 우리도 리스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 측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린 최선을 다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어진 설계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어진 설계대로 빠르게 칠 것이다. 근데 이 주어진 설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조잔디로 이제 학생들의 운동장을 깔아준다는 얘기죠. 인조잔디의 장점과 단점은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인조잔디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인조잔디로 깔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도 깔지 말고 그냥 흙으로만 해달라. 그냥 인조잔디 다 가다가 이런저런 안 좋은 화학약품을 마시고 피부병 걸리고 화상 입고 여름에 운동장 뛰어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처럼 맨바닥에다가 흙 깔아놓고 마사토 깔아놓고 뛰어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지체보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진 설계대로만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교육청에 가지고 갔더니 교육청은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설계를 바꾸고 다시 흙운동장으로 바꿉니까? 그 후에 학부모가 연대되어서 다시 교육청의 교육청장님을 만나는데요. 교육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업무 보고가 오지 않았다. 업무 보고 가지 않은 것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공사는 중지를 시키겠다. 좀 공사를 중지를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마련해놔라. 뭔가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죠. 왜냐면 발주처이기 때문에 이 둘의 싸움에 껴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학부모님들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교육청에 제출하는 거죠. 이 기한을 1월 초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이제 출근길에, 퇴근길에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도 오늘 이제 아침 7시까지 가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500명의 서명을 받아오면은, 이제 교육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봐라,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주어진 설계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일도 커지게 되고 공사는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야 될 지체 보상금은 더 커지실 거고 당신이 못 받게 될 이익이 많으니까 주어진 설계로 인해서 좀 이제 기한이 딜레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체 보상금은 없이 그냥 흙 운동장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가면서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저희 제 와이프가 설명할 수도 없고, 성대코 도서 그 관장님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흐름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요. 오시는 길에, 제가 저희 작성을 해놨거든요. 지하철역 출구라든지, 동강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늦게 오시는 분은, 성대시장에 보시면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하고 기업은행 CD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좀 올라오시면서 좌측편에 보시면요. 사이시옷이라고 마을버스, 마을 카페 하나 있고요. 더 유명한 거는 그 건너편에 황제순댓국, 황제족발이 더 유명하니까 황제순댓국, 황제족발 건너편에 있는 2층짜리 카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제 아이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의 일이기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환경에서 잘 뛰어놀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 애들이 좋게 아름답게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보면은 이제 그렇게 흙바닥이 돼야지만 좀 더 많은 식의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설명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